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굿모닝 오상공부터 시청 잘하고 계시죠? 앞서 오프닝 멘트 너무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어서 저희들도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고 뭔가 BGM도 그렇게 깔아볼까도 했는데 사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거래가 마지막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년에 또 이틀 쉬고 계속 거래를 이어갈 거고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마지막을 준비하기보다는 내년에 첫 시작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한 발짝 빠른 종목 전략 그리고 종목 선별로 인해서 또 2020년 대박을 위해서 함께 힘준 것 같은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큼은 항상 힘을 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전략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볼 수 있을지 함께 그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인기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랭크되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내년에 유망한 업종군들에 대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뉴스가 있었던 넷마블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ITM 반도체도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이 인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노란 종목들,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종목은 ITM 반도체인데 사실 저희 이게 12월 19일이었을 거예요. 염승환 차장과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웨어러블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 신고가를 이제 잠깐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었는데 11월 7일 날 상장을 했었어요. 11월 7일 날 상장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제 소형 IT 기기 이제 쪽 웨어러블 쪽 이제 2차 보호 전지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추세를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종목들과 같이 지금 그냥 추세에 맞게 올라가고 있고 20년 또 더 좋게 되고 있고 다만 좀 특이한 부분은 20년 쪽 매출은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사에서 매출 이제 공급처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제 국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여기 업체를 쓰고 있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특이사항 같은 거 이제 북미 같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단가의 3배를 쓰고 있는 게 좀 특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를 많이 찾아보고 사람들도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애플 쪽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에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애플 쪽 저희 이제 에어팟 쪽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 공급사를 말을 못 해준 거 봐서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자기네가 이제 공급사가 어느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애플 쪽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웨어러블 쪽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ITM 반도체도 매출이 계속 잘 나오면서 주가도 20년 또 계속 우상승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스마트폰도 그렇고 웨어러블 기기들이 소형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벌써 이 종목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가격 전략을 듣기 전에 제가 이거는 미리 안신의 앵커한테 그 질문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좀 빠른 타이밍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롱 앵커님. 예. 첫 상한가 날을 좀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이후 그날 또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미뤄봤을 때 4분기 또 증설 이후 좋은 실적 낼 것이란 기대감 있는데 그 전해서 담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매수 시점이요. 지금 이제 보통 매수 시점 문의하실 때가 예. 보통 다 신고가를 이제 찍거나 이제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그때 검색해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고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은 결국에는 왜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지 이제 시나리오가 훼손이 되냐 안 되냐 여부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뭐 ITM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다음 연도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쪽 고객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방송 때 보면 뭐 목표 주가를 잃었던 종목도 있고 못 잃었던 종목도 있는데 예. 바로 이루는 케이스는 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언급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급등이 오거나 특정 이슈가 있어서 이제 특징주로 언급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금일 매수하셔도 뭐 문제는 없으나 뭐 하루 이틀 쪼개서 분할 매수하셔도 충분히 평균 단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추후에 매도할 때는 좀 수익률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신앵커가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가 나온다고 해도 추세만 살아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위에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목표 주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목표 주가는 5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으로 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저희들도 이 가격 전략 메모를 해두고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뉴스가 있었던 넷마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웅진코웨이 인수를 확정 지었죠. 한 1,000억 원 싸게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워낙 업종이 다른 종목들이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시너지고 나쁘게 말하면 어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뤄 나갈지 좀 어떤 포인트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제가 뭐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얘기 드리는 건 좀 되게 성급할 것 같고 지금 일단 팩트 부분만 체크를 먼저 해보면 일단 27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결국에 이제 10월부터 계속 있었던 이제 우성 협상자가 이제 계속 연기되면서 도대체 이제 인수를 하는 거냐 마는 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가 확정되면서 이 불확실성은 좀 많이 없어졌고 넷마블이 이번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웅진이 상한가를 치고 이제 웅진코웨이도 이제 소폭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긴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주식을 배웠을 때 동일 업종 관련해서 이제 M&A가 있었을 때 시너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는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게임 회사가 이제 웅진코웨이를 인수를 했었는데 좀 시장 조사를 한번 좀 해보니까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게임 회사도 이제 인수를 했었던 적이 있고 이제 또 유모차 업체도 인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코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배출의 이제 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제 또 잘 되는 기업들은 또 생각보다 시너지를 많이 내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5G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뭐 항상 계속 언급드리는 이제 삼성 출판사를 한번 얘기할 때처럼 이제 콜라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펭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정관장 CF도 찍고 시상식에도 나오고 되고 지금 이게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같이 시너지에 낼지에 대해서는 시너지가 대부분 이제 나고 난 다음에 알기 때문에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부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으나 그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일단 없어지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스타에서 이제 차기작을 넷마블에서 결국에는 또 오픈을 했었어요. 이제 뭐 A3나 매직,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또 제2의 나라, 특히 뭐 제2의 나라 같은 경우 이제 콘솔 기반으로 해서 좀 무게를 많이 싣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본업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는 것은 뭐 웅진코웨이만 보고 엄청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그래서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 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뭐 넷마블은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거니까 웅진코웨이가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게임 업종이랑 시너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웅진 코웨이가 갖고 있는 그 사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비대나 뭐 공기청정기 이런 렌탈 부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금 오히려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넷마블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게임도 그렇고 뭐 자동차 이런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독 경제 쪽으로 많이 잘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제 해당 렌탈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넷마블은 이런 부분을 뭐 보면서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이 일부분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웅진 코웨이가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안 좋은 상태에서 인수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기본 본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수한 거라 오히려 지금 시너지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구독 경제라는 얘기가 오죽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런 단어가 나왔겠어요. 역시 뭐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는 나중에 봐야 될 일이고 우선 당장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매수 의견을 줬는데 그러면 넷마블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 이제 목표 주가는 10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만 6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 8만 6천 원, 현재 구간이 9만 원 초반선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나올 뿐더러 어떤 2차 전지 응급제와 관련해서 요즘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갖고 계세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 이렇게 출발했을 때 확인했을 때는 이제 금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2등을 기록할 정도로 오늘 좀 수급이 많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이 수급이 왜 붙었냐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20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매출이 이제 굉장히 잘 나올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5월부터 이제 LG 화학향 이제 EV용 양극재 출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랑 LG화학 이제 국내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추가로 모집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흑재 음각재 이제 이 공장 2단계 증설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상보다 더 크게 이제 생산 톤이 2,000톤 이상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좀 이어졌고요.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7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79억으로 시장 컨센 대비는 좀 하회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결국에는 인건비 관련해서 이제 좀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음극재, 양극재 쪽 매출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많이 따라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54,000원, 손절가는 45,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수를 지금 하는 게 맞냐? 이제 사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예. 지금 뭐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지금 전환하는 걸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길지는 않지만 좀 박스권이 있긴 했었거든요. 상단 5만 원, 그리고 하단 4만 6천 원에서 좀 부딪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목표 주가 설정에 있어서는 5만 4천 원 얘기를 해줬고요. 손절가 4만 5천 원 가격 전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시 한번 딩동 지원문이 열렸어요. 뭐 가격 전략이 불만이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질문이 있었던 건지 한번 해주시죠. 대리님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셨어요? 네. 안 봤답니다. 아니요, 보셨대요. 봤어요? 네, 항상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대리님 차장님 아시죠? 그 선배시기도 하는데 그분께서 2차 전지 관련 재료주 중에 탑픽을 일진 머티리얼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선배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또 탑픽으로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같은 회사 차장님이 이제 방송을 나오셔서 하는 거 봤는데 예. 따로 뭐 방송이 나오게 되면서 뭐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본 적은 없으나 사심 없이 그냥 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탑픽으로 아까 앞에 언급했던 그래도 ITM 반도체가 오히려 그냥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생활 속으로 느끼기에는 요즘에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에어팟을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예. 무선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결국에는 뭐 자면서도 웨어러블을 많이 쓰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웨어러블 쪽 관련해서 집중이 엄청 많이 됐었다가 결국에는 관련 종목을 크게 찾지 못하고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결국 웨어러블 쪽으로 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가게 되면 전기차 쪽으로 분명히 갈 텐데 아까 예. 제가 코멘트를 못 드렸던 부분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웨어러블 쪽과 핸드폰 쪽으로 매출을 치중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대형 2차 전지 쪽을 발명을 하면서 이제 전기차 쪽 매출이랑 이제 무선 청소기 쪽 매출이 추가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ITM 반도체가 더 매력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규태 대리의 특징이 또 나왔습니다. A랑 B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 C를 말하는 탑픽으로 ITM 반도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 저희가 예로 포스코 케미칼이나 일진머티리얼즈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그러게요. 종목을 언급한 만큼 저희들도 내년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